8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개해가지고 화창한데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가지 핫 키워드 보여주세요.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금통위, 상생금융, 건자제주, 카카오게임즈가 또 들어왔네요. 자, 첫 번째 이슈. 금통위, 올해 마지막 남은 3번의 금통위 중에 한 번. 요즘에는 사실 전 세계가 다 미국에 관심이 쏠려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조금 관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금통위를 엽니다. 한국은행도. 동결하겠죠? 동결할 겁니다. 대신에 이번에 메시지를 봐야 될 겁니다. 13회 연속 동결할 거란 시각이 높습니다. 20일에 금융투자협회가 미리 내놓은 통계들 보면은 우리나라 채권시장 참여자 90%가 이번에도 동결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반도체 수출 등이 우리나라 경제를 좀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금리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이제 시급한 상황은 아닌데다가 이런 것들이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는데 금리 내리면 당장 증시에는 좋겠지만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쪽에서 고민을 한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9월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 내리는 거 좋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도 지금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요인들인데 우리는 이 증시나 경제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와 함께 발표할 수정 경제 전망, 8월 수정 경제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도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론은 역시 기존에 내놨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 2.5% 유지할 것이다라는 시각인데 한은이 2.5%로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하반기엔 약간 안 좋을 수 있다 미리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고 있던 부분들을 혹시나 수정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2.5%에서 숫자가 바뀐다면 오히려 증시가 좀 아래로 움직일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 상향 조정을 한번 하긴 했었는데 요즘 내수 부진이 좀 심각하니까 다시 밑으로 약간 살짝 KDI도 그랬고 0.1%포인트 정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미국이 이제 9월 18일에 금리 인하 하겠죠. 안 하면 진짜 놀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오늘 한은의 메시지 주목하라 이렇게 신 기자가 얘기했단 말이죠. 예. 우리 이제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일단 두 가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한은에서 나올 소수 의견이 어떻게 나올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부터 높아진 이 3개월 뒤 인하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이 한은 금통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통위원이 이 한은 총재 포함하면 이제 7명인데 여기서 두 분께서 7월에는 3개월 뒤에 금리 인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내었는데 이런 것들이 최근 상황에서 조금 더 굳어지게 되면 금리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이번에 등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높아지는 반응들이 역시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금통위가 10월이죠. 맞습니다. 10월에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9월에 미국 내리면 우리도 따라 내리기 조금 손쉬워지는 환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이라는 것이 아까 짚어주셨던 달러 가치 하락이에요. 달러 가치가 지금 연중 최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금 1,330원대고요. 주요국 통화 대비에 달러 가치 얼마나 크냐, 적냐, 세냐, 아니면 약하냐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지금 연중 최저점입니다. 101.18을 오늘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 가치가 내려간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물가에 대한 상방 요인이 조금 낮아진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요인이 떨어진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한은으로서는 금리 방향을 전환할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그게 손쉬워진다는 얘기가 되고 다만 금리 인하 기대로만 너무 몰아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당장 좋겠지만 경제 측면에서 특히나 부동산 쪽에서 안 좋은 효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은 총재가 메시지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편으로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금융주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밸류업의 중심 종목인데 요즘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면서요. 돌아가는 상황이 좀 묘합니다. 8월 20일에 이번에 새로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께서 이제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이때 나온 얘기들이 좀 컸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최근에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민생이 어려울 때 은행이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은행권이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될 시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본격적인 관치 압박을 좀 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지금 깜짝 놀라면서 공교롭게도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상생기금 지금 100억 원 출연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은행권들에 대한 압박이 좀 커지고 있고 은행주들이 자기 돈 내서 이제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서민들을 돕는 그런 뭐 출연 기금들 늘어나게 되면은 역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수익에 조금 안 좋아지겠는데 밸류업 관련주라든지 뭐 관련주라 그랬는데 좀 안 좋을 수 있겠는데 이런 얘기들을 우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냐면 최근에 워낙에 우리 은행들이 잘 벌었습니다. 이 5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단기 수익이 8조 2천억 원이 넘거든요. 8조 2,505억 원 정도 단기 됩니다.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남은 돈만 지금 뭐 정말 이게 많은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약 2% 정도 증가한 것이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진행된 대출금리 인상이 또 상생금융의 근거가 됐습니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하라면서 이제 가계 금리들을 좀 높이라 이렇게 하니까 은행들은 이제 예대 마진이 오히려 높아지는 효과,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벌게 된 겁니다. 저게 문제예요. 시장 금리가 떨어져서 소비자들이 좀 수혜를 맞습니다. 받을까 했더니 은행만 대출 금리를 좋았다가 오히려 더 높이라고 관치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나쁘게 본다면은 정부 덕분에 돈 벌었으니 좀 돈 내야지라는 압박에 조금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부 이제 금융지주에서 상생협력 기금들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이번에 새로운 금융위원장 취임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면 소위 말하는 상생금융 시즌2 금융주 투자자한테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금융은행들 혁신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당국 눈치 보면서 직원들한테만 퍼주고 소비자들 또 약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세 번째 이슈는 건자재주입니다. 건자재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건설 자재도 있을 거고 특히 뭐 시멘트 같은 것들 맞습니다. 있을 텐데 자, 생각보다 지금 나쁘지 않다고 그래요, 상황이. 예. 업황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보다라는 걸 하나 또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둬서 말씀드리면요. 원가가 좀 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시멘트가 그렇습니다. 시멘트 만들 때 주요한 그 연료 중에 하나가 유연탄이거든요. 이거 가격이 꽤 떨어졌습니다. 유연탄을 잘게 부숴가지고 이제 시멘트를 만드는군요. 맞습니다. 유연탄 가격이요. 1년 전보다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우리 업황 힘들다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가격을 많이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많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해부터 평균 14%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주요 시멘트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꽤 좋아졌습니다. 한일 시멘트, 쌍용 시엔이, 아시아 시멘트, 뭐 삼표 시멘트 뭐 이런 곳들이 전부 전년의 상반기 기준으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꽤 높아진 것들을 지금 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생각보다 어렵다더니 왜냐면 건설업계 힘들다 그러면서 건자재 업계에 대한 그런 것들도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멘트 업계들은 주가가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시멘트 업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경제 TV 보도를 보더라도 이제 한샘이라든지 LX 하우스스 맞습니다. 이런 데들은 또 실적 충격을 냈거든요. 거기는 비용 절감 효과를 못 본다니까. 못 본대고 KCC 뭐 이런 데는 조금 예외이긴 합니다만 네. 증권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좋은 거지 업황 자체가 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멘트 업계 얘기를 가져가자면 시멘트 업계가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던 이 비용 절감 효과가 정말 언제까지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9월, 10월 뭐 한두 달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왜냐면 4분기에는 아마 공사 정상화 방안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시멘트 가격을 좀 낮추려는 압력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비용 절감 효과는 가져가겠지만 그만큼 시멘트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은 뭐 결국 돈 벌 거 덜 벌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건 하고 시멘트 얘기이죠. 시멘트 얘기가 그렇고 건설 업황으로 보게 되면은 아파트 착공이 사실 연간 대비로는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88 부동산 대책 집값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있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슈 말씀드릴 때 이제 하느니 우려하고 있는 금리 인하하게 되면 사실 돈은 증시로 오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 조금 더 건전한 경제 건전한 방법이 되겠지만 그동안에는 부동산에 많이 갔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어떤 변수를 만들지도 사실은 아직은 확답하기는 확정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4분기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정부가 이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내놨으니까 시멘트업계에는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 금리 인하하면 부동산 경기가 더 이제 좀 허랑을 보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 호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톨브라더스라고 주택 이제 지어갖고 판매하는 그 업체 주가도 한 5, 6% 뛰었거든요. 올 들어서도 많이 뛰었고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이제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하 기조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이슈 카카오 게임즈 가져왔습니다. 네. 카카오 생각만 하면 열받는다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3년 연속으로 계속 주가가 내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 10만 원 넘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직전에 보니까 뭐 17,000원 뭐 이렇더라고요. 네. 왜 이렇습니까 지금 카카오 게임즈? 지금 2분기 실적이 사실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 매출 같은 경우는 이때 매출 자체도 다 컨센서스 하회를 했는데 밑돌았는데 그 주 요인이 모바일 부분 매출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매출은 2021년 이후에 최저점을 지났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2분기 기준으로 카카오 게임즈 매출이 2,356억 원, 전년 대비 한 13% 넘게 빠진 것이고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급감하면서 28억 원 벌었는데 컨센서스를 많이 밑돌아온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IBK 투자증권이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을 다 확인하고 나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을 지금 살 때다 바닥이다.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예. 얘기를 한 겁니다. 세 가지 요인을 들었습니다. 보고서 제목 자체도 카카오 게임즈를 사야 될 세 가지 이유라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워낙 지금 낮다, 워낙 지금 싸다라는 얘기였거든요. PBR이 지금 한 배 아래로 되어 있다라는 점을 일단 봐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또 하나는 내년이 기대되고 기대될 만한 게 뭐가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내년에 이제 신작 프로젝트, 프로젝트 Q 같은 것 해서 대형 신작 프로젝트가 3개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매출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기대 영역입니다. 이것은 실적으로 증명이 된 것은 아니니까. 또 하나는 이 워낙에 카카오 게임즈가 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내리막길을 걷다 보니까 경영진을 다 바꿨죠. 그리고 비핵심 사업부들 재편을 하게 됐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조정하게 되면은 사실은 시차를 두고 메타가 대표적이었었습니다만 테슬라도 지금 그럴지 봐야 될 거고 이 비핵심 사업부를 재편하게 되면은 주가는 오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투자자분들께서 하나 살펴보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요새는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저평가 구간이라는 리포트가 나오는 직후에는 주가가 사실은 반등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뭐 W 게임즈도 그렇고 오히려 요즘에는 이런 리포트 나오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투자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어발 기업 카카오 그룹주 뭐 지금 회장, 의장도 지금 깜빵에 가 계시긴 한데 이번 경영진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서 카카오 게임즈만큼은 지금이 바닥인 것 같다라는 분석까지 마지막으로 일부 증권가에서 나왔다. 일부 증권가에서 나왔다라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